1960년대 강북엔 서울 대부분의 인구와 주요 시설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경기고, 숙명여고 같은 명문 학교와 국가기관들을 강남으로 옮기고 각종 건설 특혜가 주어지면서 불모지였던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서울 내 지역 격차가 크다고 대답할 만큼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8.2%인데 비해 강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5.8%에 지나지 않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강남 개발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남과 강북,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분석상심지 박선호입니다.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꽤 오래 묵은 과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 불균형이 해소됐을까요? 교통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면 1시간은 기본이죠. 교육 환경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강남 8학군. 두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아파트 시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 오늘은 강남북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면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한국산업경제연구기술연구원 이사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북 지역 격차, 오랜 시간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 강남의 경우 70년대만 해도 논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북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소위 이촌 향도, 그러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도심에 다시 말해서 사대문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강북을 말하는 건데요. 정말 사람들이 인산이 내를 이룰 정도로 그래서 주택이 거의 없어서 정말 너무나 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주택 가격이 또 오르고 이래서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또 기업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를테면 이제 도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양택식 그 시장 서울시장 1972년 아마 시장이 이 강북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 개발, 이를테면 그렇게 유유지가 많은 그런 강남을 도시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아마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때마침 경부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어서 뭐 여기에 서초 IC나 뭐 반포 IC 그들이 그런 교통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2호선 서울 전 시내를 거의 이렇게 강남북을 순환하는 그런 2호선 지하철이 또 그런 계획이 되고 해서 지금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 이게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직주 근접에 그런 기업하기 좋은 그런 또 인프라가 갖춰지는 이런 것들이 서울 강남에 이제 밀집됐죠. 그렇죠.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 특히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를테면 이제 학교.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8학군이라는 그런 학교가 특히 강남 서초를 묶는 8학군이 생겨나면서 오늘의 서울 강남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60, 70년대와 비교하면 정말 상전벽해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시내에서 지역 격차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답한 비율도 50% 이상인데요. 자, 임승민 교수님. 네.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넘어서 실제 불균형이 꽤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80년대의 강남북의 개발의 속도라는 거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강남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공용지가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사유지를 하더라도 일종의 문중 땅, 그러니까 단위가 컸죠. 근데 이제 강북은 뭐 조선시대 이래 또는 일제 강점기 이래로 쭉 사유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용지를 개발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가능했던 그 측면이 강했고요. 근데 이러한 게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도 격차 문제를 국가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도시는 개발 위주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철만 보더라도 강남하고 강북의 지하철 역수가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 교통 불편인데 지금 당장 지하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강남에 출근하기 위해서 강북에서 새벽처럼 떠나는 지하철에는 만석이거든요. 강남 안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본다면 또 심각한 게 서울의 지금 2020년 현재 한 14.8%가 65세 이상 인구예요. 고령 인구. 그러니까 15%가 이제 조만간 넘을 겁니다. 조만간 넘으면 서울도 이제 고령화 도시로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강북 쪽이 집중돼 있어요. 고령화가요? 예. 근데 세출은 복지 쪽에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남 쪽에서는 재산세 세입이 공동세로 50대 50대 있습니다만은 재산세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많이 해도 되는 거고 강북 쪽인 자치단체들은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주소지가 51개 대학이 있는데 49개가 강북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당면한 과제와 이 지역 네. 불균형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뭔가 좀 보태실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잘 지적해 예. 주셨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의 어떤 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 강남을 고집하는 일반 시민들, 수요자들의 니즈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인프라죠. 그래서 이런 좋은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과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그렇게 좋은 인프라 구축하고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좋은 어찌 보면 이제 중산층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오면 그들의 어떤 욕구,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좋은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예. 예를 들면 노원구의 중계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소위 구도심, 즉 노원, 도봉 하여튼 포함해서 이런 중랑 이 보면은 주택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재개발은 많이 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서울 강남과 강북의 도시계획적 측면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지난 2018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강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VCR로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강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도의 강북 우선 투자로 강북의 교통, 주거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강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자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돼 왔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고 강남에 있던 서울 산하 공공기관들을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강북의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한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강북권 대학들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돌봄 시설도 확충할 예정인데요.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디서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강북의 경우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비교적 많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임승민 교수님, 네. 이 서울시에서 강북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10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난곡 개발지구 또 우위 개발지구에 대해서 이전 서울시정에서도 다 있었는데 착공이 안 된 거죠. 왜 안 됐냐면 경제성이 없다. 근데 경제성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 승차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한다 하더라도 경량의 일반적인 우리 지하철이 아니에요. 경량이면서 1인 운전석이면서 좀 차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4개, 적을 땐 2개.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마저 경제성이 없었다고 여태까지 착공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2018년도 이후에 6개 신설을 하고 연장을 4개, 연장 2개, 개량 2개에서 연장 4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한번 타봤어요. 우이신설 선을 제가 주말에 산에 가는 김에도 탔고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만원 버스 맞습니다. 저리 가랍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됐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희들도 저희 분야에서도 BC 분석이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 하거든요. 근데 경제성 안에는 요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효능감이 있거든요. 만족감.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절약이 된다면 거기서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 항목들이. 저는 간접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 결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북 지역의 참 교통 인프라도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김진수 이사장님께서는 강남에 있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행정 수도도 이제 옮기자 그런 소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과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죠. 필요합니다. 너무나 특정 도시에 특정 지역에 그러한 기업이든 또 그런 모든 시설이 집중화되면 결국 도시 문제, 과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역기능적인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전국에 다 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 총생산에 비용 편익이 과연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이나 이러한 소위 말해서 지역이 살려면 그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어떤 불균형 문제, 낙후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공기관, 서울 지역의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서울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꼼꼼하게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생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옮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 환경도 이 강북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서울시에는 성북구와 종로구, 강북구 등이 빈집을 구입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 지역은 이른바 뉴타운,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그 촉진 지구였는데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50% 정도가 해지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하겠다고 당초에 이제 소위 촉진 지구 지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해지되어서 그냥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 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자기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면 뭐 투자자, 물론 갭 투자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데 너무나 살기가 자기가 들어와 살기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빈집을 놔두고 그냥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정말 슬럼화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또 심지어 우범지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현재 집이 없잖아요. 예. 전월세 가격이 폭등되고 더군다나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주거를 뭔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거 비용이 비싸고 이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이건 비어있는 빈집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찌 보면 공공재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사유재이긴 하지만 사유재산은 이런 공공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까지 본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 한 일본처럼 도쿄도 각 도도 부연의 그 중요 주택들 빈집들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사용 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젊은 청년들에게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런 공공주택으로 주는 방안 이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택 주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이 확보돼야 할 겁니다. 강남 3구에 비해서 강북의 재정 자립도는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강남의 개발 이익금을 강북에서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이제 그 개발 이익 환수인데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내가 우리 집을 개축을 한다라든가 증축을 해서 한 층을 더 올린다.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럼 그것에 인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수익금이 나만 수익금이 아니라 그 우리 집이 존재하기 위한 지하철도 있고 또 뭐 도로도 만들어졌고 또 학교도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건 나의만의 노력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득의 일정 부분은 국가 소유다. 라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국토교통부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관할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해당되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그 소유권적 개념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로 된 하나의 권역으로 돼 있고, 또 서울시의 재산세는요, 공동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세가 그 우리 일반적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는 다 그 해당 자치단체 세금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만큼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의였는데 재산세의 50%를 서울시 세로 하고 있고 50%를 자치구 세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냐 2008년도에 오랜 논란 끝에 왜 그렇게 했냐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내는 요금, 특히 그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되죠. 우리 상수요금 같은 경우에 5개 권역을 하거든요. 25개가 아니라. 또 지하철은 전체 하나가 돼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이나 강북구,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소비하는 건 최소한 서울 사람들 전체가 하고 있는 거지 강남의 인상이 강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같이 쓰자고 하는 논리고
강남구에서는 아니다, 왜 우리 땅이다 예. 하는 입장이고. 예. 근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청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인 공론화에서 해보니까 예. 같이 쓰자. 강남 하는 의견이, 주민들께서? 강남 국민마저도. 근데 문제는 이제 비율의 문제겠죠. 예. 어떻게 같이 쓸 거냐. 예.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취지는 예. 같이 쓰는 게 맞다 예. 하는 얘기죠. 예. 일단 뭐 조사 결과 강남 주민들께서도 같이 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그 중에서는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뭐 있을 다-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교수님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제가 뭐 서베이는 안 해봤지만 예. 아마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대다수 정서가 예. 전체 도시의 어떤 균형 발전 그게 결국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거든요. 예.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의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행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도 기부 체납하고 있는 공공기여가 이렇게 이를테면 토지라든가 건축물로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보면 지역에 어찌 보면 이걸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지역에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광역화를 하자 이 논의가 지금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은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런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필요하고 어쨌든 이 개발 부담금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이제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그게 예. 그것은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또 부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일부 아마 거의 일부 50%가 국고로 그리고 50%는 이제 지방으로 교부가 될 수 있는 교부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재원들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그런 공공기여금을 지금 이렇게 낙후된 그런 지역에 인프라를 깔거나 예. 그런 똑같은 거의 강남 수준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불평등 문제 예.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으니 조금 여유를 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에 집중 투자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강남 역차별 논란이 좀 일 것 같아요. 또 도시 개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강남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서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또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지역 상생 기금이라고 해서 일정 기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2조 5천억을 가지고 뭐 이전 투가하듯이 아기다팀으로 서로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적 시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균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득만이 균형이 아니라 사회적 효능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도 서울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남북의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서 강북 쪽에 지금 떨어져 있는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도서관 등의 문화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육 문제, 이 문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서울 전체 업이지 어느 한쪽이 낮아지는 효과는 없다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발 이익금도 그래요. 조금 더 많이 지방에게 많이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없이 서울도 없고 둘 다 없으면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모든 일을 다 서울에서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 또 발생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에서 사시면서도 지방에서 충분하게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사장님은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최근에는 어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경쟁입니다. 예. 어느 도시가 과연 사업하기 좋은, 그리고 우리가 일도 하고 또 먹고 자고 놀고 뭐 하여튼 그런 좋은 도시인가, 예. 이런 이제 소위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국가 간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이런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소위 공공기여금이 그야말로 객관적 그냥 그야말로 계량적으로 이런 숫자적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무조건 한다.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에 뭐 100억이 나왔는데 그냥 똑같이 예를 들면 10억씩 다 100군데를 나누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도시를 못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이게 하는 전략적인 거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남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동 쪽 한전 부지가 이제 뭐 지하 도시까지 포함해서 예.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어떤 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지금 구상하고 구상을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나눠주는 식의. 그러면 사실은 정말 하향평준화 그런 식이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전략적인 거죠. 그거는 크게 국가가 또는 서울시 정부가 전략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세계 글로벌 도시 간의 경쟁이 있을 때 소위 랜드마크, 왜 랜드마크 만들겠습니까? 주변 지역은 정말 낙후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이유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데팡스 같은 경우 도시재생을 통해서 완전히 초현대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구도심은 또 역사가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로 하면서도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균형 발전해야지 획일적인 균형 발전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1970년대 아직 불모지였던 강남이 오늘날의 모습이 된 건 아마도 국가의 집중 투자와 계획적인 육성 덕분이었을 겁니다. 2020년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강북과 강남의 지역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지원과 청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